제가 이제 광고를 만들 때는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하거든요. 저 두 가지 조건을 걸어요. 첫 번째 조건은 소비자한테 도움이 되면 하겠다. 네. 다른 알뜰폰 상품에 절대 밀리면 안 된다. 그게 그렇죠. 첫 번째 조건이었고요.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만약에 그 상품에 저만의 아이덴티티를 추가를 해준다면 광고비는 중요한 게 아니다. 저는 항상 그 두 가지를 항상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원래 항상 생각했던 게 알뜰 저한테 한번 연락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 몇 차례 언급을 드렸던 바도 분명히 있었고 걔네가 아쉬운 부분이 제가 눈에 항상 보이는 거예요. 항상 보여요. 제가 대표님이랑도 얘기를 했듯이 첫 번째 아쉬웠던 건 뭐냐면 약간 일목요연하게 순위제로 좀 약간 보기 좋은 플랫폼 디자인으로 해서 이게 뭔가 나와야 되고 왜냐면 사람들이 딱 들어갔을 때 이제 뭐 베스트 요금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게 한눈에 딱 들어온다는 건 없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만약에 요금제 만약에 접속을 했을 때 그거랑 비슷한 다른 상품들이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항상 우리가 알고리즘이라는 게 그게 있잖아요. 뭔가 상품이 있으면 이와 비슷한 상품 다른 거를 보여준다는 것도 소비자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거에 딱 그친단 말이에요. 항상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게 알뜰폰에 대해서 요즘에 굉장히 화두라고 할 수 있다면 전 제일 큰 부분이 그거거든요. LG 플러스에서는 알뜰폰이랑 결합을 시작했잖아요. 네, 결합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그 알뜰폰 요금이 순위가 높지 않더라도 LG 플러스랑 결합이 가능하다는 표식 하나만 딱 해주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왜냐면 그 알뜰폰 회사들이 굉장히 벗어나 있는 회사들이 많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뭐 무슨 이상한 회사들 많잖아요, 솔직히. 거기서 눈에 띄는 회사는 리브밖에 없었어요, 솔직히. 리브는 되기는 한데 근데 이건 약간 은행색이랑 굉장히 많이 섞여 있다 보니까. 저는 리뷰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은행색이랑 막 또 국민은행을 써야 되고 맞아요. 막 이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 통장 하나 개설할 때도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국민은행을 써야 되면서 막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 좀 약간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 어차피 모요가 생각하는 거는 알뜰폰 1등 플랫폼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알뜰폰이라는 그 플랫폼 자체가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의 생각이 굉장히 크게 많이 갇혀 있다는 느낌 많이 들고 오해가 많고 편견이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알뜰폰에 대한 매니아층만 쓰고 있다가 저는 맞아요. 한 2년 전부터 이 알뜰폰에 대해서 계속 막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좀 제가 어느 정도 넓혀왔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는 열심히 안 했어요. 왜냐면 제가 다른 걸 많이 해야 되니까. 그리고 M모바일 쪽에서 안 그래도 광고를 한번 해서 광고비를 한번 받아 먹었는데 제가 다른 회사 거를 주기적으로 언급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한 6개월 정도 시간 갖자. 아무리 그래도 내가 그래도 녹을 받고서 그 일을 했던 건데 이걸 그대로 두기에는 좀 약간 무리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제가 원했던 거는 뭐냐면 이렇게 모요나 알뜰처럼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다 들여다 보이는 건데 소비자 입장에서 접근성이 굉장히 이게 높다는 이유가 뭐냐면 오프라인 매장이 없어서요. 저는 그 이유가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연락이 오면은 오프라인 매장의 확장성에 대해서는 니네가 분명히 안고 가야 된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내가 알뜰폰을 쓰고 싶다고 하더라도 유심 다운로드도 못 받아갖고 그냥 조금 해보려다가 LC 안 써하고서 끝나는 경우는 그냥 끝나는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알뜰폰에 대한 굉장히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다른 사람들한테 야 이거 쓰는 것 자체도 힘들어 이런 게 이제 또 바이러스처럼 퍼져갈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알뜰폰은 안 좋은 거다 인식이 계속 네. 알뜰폰은 그리고 솔직히 그렇잖아요. 알뜰폰 회사 솔직히 고객센터에다 전화 한번 하더라도 깜깜무소식이에요. 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중간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그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롤모델도 어느 정도는 딱 이거 염두를 하고 계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지금은 저희가 이 단계가 저희가 그냥 정말 고객이었고 저희가 알뜰폰을 개통하려고 하다 보니 너무 종류가 많고 저한테 맞는 거 찾기 너무 어려워서 일단은 시중에 고객 상대로 하는 알뜰폰의 요금제를 다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수작업으로 긁어모았고 그 다음에 점점 개발적인 도움을 받아가면서 이제 매일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그럼 아직 여기는 수익 구조가 그쪽에서 막 들어오거나 이런 건 없나요?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안 들어와요?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오고 있어요. 제휴 네. 지금 내정하고 있고요. 네. 그런 걸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것도 좀 고객들한테 어떻게 돌려줄 수 있을까? 그쵸. 고민하고 있고. 그거 고민하는 측면이셨고. 그리고 이거를 시장을 말하신 대로 키우고 싶거든요. 그쵸. 이렇게 좋은 상품을 아직도 통신 3사에 가서 89,000원짜리 요금제를 6개월씩 써야 되고. 그쵸. 막 그냥 이걸 24개월로 계산해보면 거의 뭐 돈 3,400만 원 나가잖아요.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는 이 통신 구조를 좀 이렇게 잘 바꿔보고 싶다? 근데 그거를 그냥 저 정도 되는 유튜버가 아무리 떠들어봤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테크 유튜버들 막 10만, 50만, 100만 되는 사람들도 알트폰 광고 다 한 번씩 안 한 사람이 없어요. 자, 근데 그게 결국에 소비자한테 와닿느냐 마느냐의 차이거든요. 인식을 얼마나 깰 수 있느냐. 근데 인식을 깰 수 있는 그 부분 중에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그거예요. 이제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계속 가는 오프라인 매장의 유무예요. 내가 밥을 먹었어도 배설이 제대로 안 되는 문제잖아.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이걸 쓰고자 했는데 유심 다운로드 하나 제대로 못 받아가고 고객센터에다 전화를 하고 고객센터 연결이 안 돼.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럼 다시 그 사람을 재인식 개선한다?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맞아. 네,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거를 일반적인 통신사에서는 대리점이라는 곳에서 그걸 대신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알뜰폰 같은 경우에는 그게 굉장히 부족해요. 왜냐면 우리가 SK 기계를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약정이 끝나서 알뜰폰을 바꾸려고 했는데 KT, LG 거를 했어요. 받았어요. 유심을 넣으면 인식이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SK 기계 갖다 샵 758-353 그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못 한다고요. 그리고 만약에 통신사에서 보내줄 때 미리 개통을 해서 보내주겠습니다. 이런 체제는 있어요. 그러면 하루 이틀 동안 핸드폰을 못 쓸 텐데. 그건 또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약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저는 그냥 똑같이 알뜰처럼 가느냐 아니면은 여기서 그것과 다른 뭔가를 추구하느냐. 근데 그것과 다른 뭔가를 추구했을 때는 만약에 이제 오프라인 대점을 한다고 하면은 그 오프라인 대리점에서 할 수 있을 만큼 여기서 수익 보전을 해줄 수가 있느냐, 수익성이 있느냐, 이제 이런 것까지 다 따져봐야 되거든요. 결국에 저는 이게 커지면 만약에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뭐냐면 이 모요 사이트에서 삼성에서 카드 할인을 걸고 자국 제품을 팔기 시작하고. 저희 그런 생각이에요. 그쵸. 그런 생각이잖아요. 네.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여기가 압도적인 플랫폼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모요에다가 제안하고 싶었던 거는 저도 알바비 주고서 앱 하나 만들까 저는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 애플 같은 경우는 달마다 돈을 내야 된다면서요. 네, 애플 그래서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까봐 이 생각하다가 그러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티스토리 블로그에다가 그냥 계산기 하나 정도만 만들어줘야겠다는 이 생각을 했었는데 한 1년 반 전부터 제가 시그니처로 그냥 스타브러스의 정리라고 이렇게 딱 규정을 해서 제가 통신비 2년치 요금 항상 계산을 해줬어요. 그거를 쉽게 계산해 줄 수 있는 계산기를 모요해서 그거를 만들어 준다면 저희가 이미 네. 약간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네네. 여기 호갱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네네. 뭐 이게 호갱 테스트 있고 제가 자급제 꿀조합기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핸드폰을 사야지 하면 뭐 폴리스를 살 거야 라고 하면 2월 기가 사고 SK 사고 통사 변경을 해도 되고 5G보다 LTE만 있어도 된다. 그리고 100기가 이상 쓰고 통화 무제한이다 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줘가지고 너가 통신사 끼고 샀을 때랑 알뜰폰에서 샀는 거 맞아요. 어떤 더 할인이 되는지를 그쵸. 여기서 자세히 보기 들어가면 그런 계산식 같은 걸 네. 디테일하진 않지만 좀 크게 해놓을 것 같아요. 그쵸. 이거를 그 기종마다 이렇게 다 해놓을 필요는 없는데 고객이 자기에 맞게 입력하게끔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출고가 이거 튜토리얼 하나씩 넘어갈 때마다 구매하려고 하는 제품의 출고가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받는 공시지원금은 선택약정을 이렇게 해서 공시지원금 입력하게 하고 만약 선택약정은 선택약정으로 찍고서 넘어가게 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생각하는 그 요금제 수준을 해갖고 요금제 수준을 이렇게 결정하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그 결합 할인 그리고 이 사람이 쓰는 멤버십은 한 1년에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걸로 해갖고 2년 요금을 만약에 디테일하게 토탈할 수 있으면 자기에 맞는 값을 정확하게 되니까 100% 와닿을 거야. 이렇게 하면 그냥 장난식으로밖에 안 되니까. 그쵸. 그냥 이거는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것 같고 본인의 만든 100%의 수식은 무엇일까라는 거를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더 궁금해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려서 드릴게요. 예, 그러면 사람들이 아마 그거 계산하려고 하더라도 일로 들어오게 되고 이쪽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일 거예요. 물론 저도 그러면 매번 유튜브에서 다뤄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제 자녀한테 핸드폰 사주는 거 있잖아요. 네. 자녀들이 아이폰을 사주거나 플립을 사주거나 핸드폰 가게에서는 무조건 공짜라 그래요. 네. 그리고 그냥 공시지원금에다가 그냥 그 묻어갖고 자기들이 해주는 것도 없는데 제휴카드 쓰고 뭐 하고 해갖고 시작하는데 5G로 요금을 물리는 순간 애들한테 제일 싼 요금은 45,000원이에요. 45,000원. 근데 그 요금에 대한 무거움을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제가 그저께 A52 이런 거 올린 것도 뭐냐면 아이플폰이랑 유심이랑 그렇게 해갖고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저는 통신사의 보조금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6개월만 쓰라 이거예요. 보조금을 주는 데에서만, 물론 불법이긴 하지만 주는 데에서만. 그게 아니고 네가 정 모르겠으면 알뜰폰이랑 써라. 자급제랑 자급제랑 알뜰폰 하면은 사기는 안 당한다. 사기 안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네가 16,000원짜리 요금을 쓰면 16,900원짜리 요금을 쓰면 네가 통신사에 가갖고 그렇게 막 이렇게 사는 것보다 할인 하나도 안 받은 자급제랑 알뜰폰을 쓰면은 40만 원 차이 난다는 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수익성에 대한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공동의 목표는 이게 통신시장을 완전 자급제를 정부에서 못 해주면은 우리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한번 잃어보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거에 100% 동의하거든요. 알뜰폰을 권하고 자급제를 권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 단 하나의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저 심지어 자급제 사는 사람은 제 카드로 할인받아서 산 다음에 이거를 고객한테 지역화폐로 받아갖고 판매를 해요. 네. 왜냐면 이 사람한테 10%의 할인을 주기 위해서. 네. 근데 지금 지역화폐 수수료가 계속 줄고 있어서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한 50만 넘는 조회수가 되어 있는 영상에서 제가 이제 개정을 해서 올린 게 약정 끝나면 일단 선택약정 연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알뜰폰을 고려해봐라. 이제 이런 식으로 영상을 올렸거든요. 항상 그 영상에는 되게 좋은 댓글이 많이 달려요. 왜냐면 진짜 고객을 위한 조언이니까. 그쵸. 솔직히 이제 제 입으로 얘기하기 약간 뭐한데 고객을 생각하면서 일을 안 했으면 절대 이런 정도의 깊이는 안 나왔을 거예요. 일이.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이제 핸드폰 요금 비싸고 국가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아무리 대통령 공약이 통신비 인하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통신비는 20-30%가 올랐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너무 화가 나요. 근데 안 터져요. 안 터지잖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너가 장난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제재를 하냐? 아니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다른 이슈로 다 덮고 통신 관련 이슈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 저희도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10년 전부터 통신시장에 대해서 좀 친한 분이 있어서 교육을 또 받으면서 핸드폰을 이렇게 사는 게 이해가 안 됐는데 무슨 말이냐면 가전제품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TV를 사고 노트북을 사는 것처럼 하나의 가전제품을 사는데 누구는 100만 원에 사고 누구는 20만 원에 사고 누구는 사기를 당하고 누구는 기분이 나쁘고 좋고 이거랑 이게 뭐 주식도 아닌데 거의 뭐 시간 단위로 가격이 바뀌고 그렇죠. 그리고 이 매달리는 통신비를 사실은 구독이라고 요즘 하는 서브스크립션 모델을 보면 전 넷플릭스를 끊는 건데 들어가서 결제하면 되는데 누구는 이걸 25% 할인받고 있고 누구는 36개월이 약정이 잡혀있고 이게 너무 잘못된 시장이라는 걸 10년 전부터 느꼈지만 10년이 지나도 안 바뀌더라고요. 안 바뀌어요. 근데 이거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약간 방관한 것 같아요. 이 기존의 기득권 층에서. 그렇죠. 근데 다행히 시장이 바뀌고 있고 고객들이 똑똑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자급제라는 정말 기기를 만든 삼성전자가 에어컨 만들면 삼성에서 에어컨 팔잖아요. 그렇게 삼성에서 핸드폰 만들었으니까 삼성에서 핸드폰 파는 거고 구독 모델을 제공하는 통신사에 저희가 구독을 이제 하는 건데 통신 3사는 너무 8, 9만 원은 비싸버리고 할부지 안 터지니까 저희가 바꿀 때 생각해보니까 아이폰이 너무 저렴하고 품질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더 좋은 구독 모델 상품을 이렇게 핸드폰 잘 만드는 제조사와 이렇게 사고 있는 조합이 너무 좋은데 라는 게 마침 시장에서 커지고 있고 그렇죠. 유튜버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해가지고 저희는 이게 기회다. 맞아요. 지금 기회예요. 진짜 고객들을 위한 기회다. 4명이면 36만 원에 인터넷이면 한 40만 원이에요. 이게 1년이면은 거의 500만 원이고 그렇죠. 2년이면 1000만 원인데
2년마다 통신사에 경차를 사주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저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4인 가족 기준으로 인식 경차가 네. 경차 한 대는 무조건 나온다면 저는 항상 그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경차 이거를 플랫폼으로 저희가 네. 타일을 키워서 네. 알테폰을 모두가 많이 쓰게 하면 네. 이 영세한 중소업체들도 같이 살아날 거고 네. 이 파트너들과 같이 이 시장을 키워볼 수 있겠다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 앞단에 고객이 겪는 문제가 인식 개선이 되게 크거든요. 네. 오해도 있고 편견도 있고 인식을 개선해야 되는 이 문제를 저희뿐만 아니라 이렇게 뜻이 있는 유튜버분들, 인플루언서분들과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 분들이 이제 나한테 제일 잘 맞는 거 찾아볼까? 네. 라고 하는데 그 검색과 대안을 결정하는데 그게 어려우니 그걸 저희가 지금 풀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개통하고 네. 개통하는 데서 AS라든가 뭐 고객센터가 어려운 거 이것도 제가 저희 마음대로 풀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솔직히. 근데 요거는 다 쓰고 나서의 또 네. 문제니까 그렇죠, 그렇죠. 인식 개선, 대안 탐색 평가, 네. 그리고 뒤에 이제 이거에 대한 사후 처리 네. 이걸 전체를 저희가 다 모여서 그렇죠. 관계된 분들과 함께 좀 풀어보겠다. 네. 시장을 키워서 다 같이 살아나자. 이 좋은 걸 모두가 쓰게 하자. 이런 네. 생각으로 네, 창업을 했었어요. 정확하게 지금 보고 계신 거고. 그래도 문제인식이랑 개선이랑 막 그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게 너무 동일한 것 같아요. 너무 동일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그 항상 이거에 대해서 제가 혼장사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깊이 있게 생각했던 부분이라서. 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네. 말씀하신 거에 저희도 궁극적으로 이제 저희가 좀 시장을 키우고 네. 잘 되면 오프라인을 네. 고민하고 있지만 네. 저희의 생각은 지금 그래요. 무슨 네. 말이냐면 옛날 여행사들 네. 진짜 길거리에 여행사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가서 네. 여행 상품 보고 네. 거기서 여권 보여서 결제하고 이랬거든요. 네.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싹 사라지고 맞아요. 다 온라인에서 여행을 그냥 네. 하고 있고 은행도 마찬가지죠. 네. 다 은행에 가서 송금하고 그쵸, 있는데 그쵸. 지금은 다 그냥 포스나 네. 카카오페이로 그냥 끝내거든요. 네. 저희도 물론 통신은 좀 더 복잡성은 있겠지만 네네. 기술로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 주려고 해요. 그래서 네. 요즘 안 그래도 셀프 개통이 MV에서 네. 커지고 있어서 네네. 정말 그냥 유심만 쉽게 구해서 되게 쉬운 방식으로 셀프 개통 과정을 이끌어주고 아, 네. 그러면 중요해요. 고객센터에서의 처리할 게 거의 사라지게 만들어주고 맞습니다. 그런 걸 저희가 풀어볼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행히 또 유심은 되게 얇고 네. 보관 및 배송에 되게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그 재고 관리도 어렵지 않아서 네. 그냥 유심을 저희가 직접 나중에는 공급을 저희가 해주면서 고객들에게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우리가 여기 있는 그대로만 넘어가면 네. 다 할 수 있어. 네네. 사전에 말씀하신 그런 나 SK폰인데 LG랑 KT 넘어가도 미리 다 그 기술로서 해결해주고 네. 너는 SK 거기서 관련된 SK만만 써야 된다든가 이런 걸 다 기술로 좀 풀어주는 걸 최우선으로 해보고 네. 그래도 인식이 안 바뀌는 분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인식이 안 바뀌거나 그쵸. 왜냐면은 어려운 분들은 당장 그런 분들은 어려우신 분들은 맞아요. 햄버거 가게에서 키오스크 만지는 것도 무서워요. 맞아요. 그게 좀 한들이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게 아무리 인건비를 줄인다 뭐한다 하더라도 그 층을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일 호갱당하는 층은 그 층이거든요. 제 고객 중에 어떤 분들이 제일 많으시냐면 제가 핸드폰을 뭐 엄청 싸게 판다고는 말씀을 못 드려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판매를 못 해요. 한 달에 한 2, 30개? 저 이 정도밖에 판매를 못 해요. 근데 2, 30개 하는데 되게 빠삭하게 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저 때문에 거쳐갖고 자기가 별도로 알아보면서 더 좋은 구매처나 뭐라 막 이런 걸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자기가 노력하면 자기는 더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거는 더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부탁이 뭐냐면 부모님들 핸드폰. 부모님들 핸드폰 무조건 저한테 맡겨요. 믿고 그냥 네, 왜냐면 내 거는 내가 알아봐서 더 싸게 사는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겠지만 네. 부모님들 것까지는 자기가 그렇게 노력할 자신이 없고 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장년층이나 막 이렇게 노년층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 플랫폼에서 배제가 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런 역할을 할 만한 뭔가가 필요하긴 하니까 아무리 자기가 알아서 다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한 번쯤이나 두 번쯤은 이 플랫폼을 진짜 밀접하게 이렇게 딱 해줄 수 있는 그런 거는 결국에 필요해요. 그렇게 해야지 통신 3사를 이길 수 있고 이 모요라는 사이트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게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아예 배제할 수는 없는 거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만약 그게 자리가 잡혔다고 하더라도 뭐 여행사처럼 이렇게 지방 그런 게 제가 제일 그지 같았던 게 뭐냐면 솔직히 제가
카드사나 이런 거 다닐 때도 그렇고 SK 방판에 있을 때도 그렇고 아니, 내가 똑같이 이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거예요. 판매자 입장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똑같이 이 사람들의 똑같은 상품을 팔아줬는데 왜 얘는 더 많이 벌고 난 덜 벌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감한 주제거든요. 그렇죠. 네, 되게 민감한 주제예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잘 팔던 사람의 사업성을 그냥 없애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면 박탈감을 느껴서 난 똑같은 상품을 팔아줬는데 왜 쟤한테는 더 줘? 그리고 되게 열받는 게 뭐냐면 전 모유라는 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제가 당부시키고 이게 원래 사람이 초심으로는 안 가요. 초심으로는 절대 안 가요. 왜냐면 사람이 배불러지고 뭐 회사가 잘 나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이런 게 없었을 때 절박하면은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항상 어디 가면은 사운이라는 게 있고 이제 뭐 어디 보면 가운이라는 게 있고 우리가 기본적인 뼈다라는 게 있잖아요. 만약에 동반 성장할 목적이라면은 막 이런 혜택을 온라인에서 주면은 오프라인에 있는데도 똑같이 줘야지. 똑같이 줘야지. 그 중간에 있는 고객은 오히려 오프라인을 욕하면서 결국 이거 떨어져 나가는 계기가 돼요. 그렇게 되면 뭔 일이 생기냐? 이쪽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어차피 일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기한테 더 좋게 하는 다른 수익성 있는 플랫폼 따라가게 돼. 왜냐면 이게 지금 개선을 해서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제2, 제3의 모효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냥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걔네가 지금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안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사람들이 뭘 찾아가냐면 여기선 지금 연결만 해주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사이트마다 가입하면 뭐 텀블러를 준다, 텐트를 준다 이런 거 고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모유를 통해서 가입했는데 똑같은 상품을 가입했는데 본사 홈페이지에서는 뭐를 지급해주고 여기에서 뭐가 안 되게 되면 이것도 되게 골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지금 이제 이런 거 있을 때 그런 거에 대한 차등을 두지 말아라라는 걸 얘기를 주는 게 좋고 너무 중요한 말이고 저희가 오히려 반대로 좀 이 시장이 이상하다 생각하는 건 뭐냐면 A라는 알뜰폰 업체를 만났는데 거기에서 저희랑 계약을 하고 싶은데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건 자기네들 홈페이지에 있는 요금제 말고 자기네들이 오프라인 대리점에 주고 있는 요금제를 주고 싶다. 그래서 근데 그거 더 부족해요 그건. 근데 그럼 더 비싸고 맞아요. 더 데이터가 적고 그런 거죠. 왜 그러냐라고 하니 우리를 통해서 개통하면 우리한테 수수료를 줘야 되는데 맞아요. 우리한테 이 자기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걸 줬다간 자기는 남는 게 없다.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그랬죠. 우리가 수수료를 일정 부분 포기하더라도 자사에서 파는 홈페이지에서 파는 요금과 똑같은 게 저희에 들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그게 플랫폼이다. 맞아. 내가 모유를 들어갔을 때 나는 다른 데는 모르겠고 이 모유에서 알뜰폰을 그냥 다 손쉽게 나한테 맞는 걸 검색했고 결정했어 라는 신뢰를 줘야 되는데 나중에 한 요금제가 2만 원인지가 결제했는데 사이트 들어가니까 18,000원에 팔고 있으면 모유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고 플랫폼이 무너진다. 그래서 저희는 그 수익은 포기해도 되니까 온라인에 이거 똑같이 주셔라고 말을 해가지고 그 업체랑은 지금 계속 얘기 중이에요. 제가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저한테 그런 제안을 수도 없이 했거든요. 제가 다 쳐냈던 이유가 그거였어요. 오프라인에서 내가 이 상품을 팔면 그리고 또 있어요. 같은 상품을 팔더라도 여기서 굉장히 주력이 되는 상품이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단가표에 빠져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내가 손님을 속이는 거밖에 안 돼요. 맞아요. 그게 얘네 입장에서 뭐냐면 자기들이 자사에서 판매는 다이렉트기 때문에 중간 과정이 없어서 자기가 싸게 파는 거다. 자, 그럼 자기네 유입되게 하려는 이 사람들의 노력을 다 무시하는 처사 아니에요. 가치 상승의 길이 절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진짜 여기서 만약에 그런 중심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본인의 생각을 담은 그런 내용들을 추가시켜도 저는 결코 나쁠 것 같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같은 요금제, 순위가 높은 요금제인데 여기 회사에서 지워주는 상품이나 이런 거는 뭐 사은품이나 이런 건 뭐가 있고 이런 것도 다뤄도 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하고 싶은 방향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카드 고릴라가 만약 카드 고릴라가 뭔가의 그 시장을 교란하거나 이상한 상품을 하나만 해가지고 카드사들이 쑥쑥 망하거나 카드사들이 거기에 입점을 다 포기하면 카드 고릴라가 죽는 거예요. 그렇죠. 카드 고릴라는 결국은 물론 카드 고릴라보다 이제 카드사들의 힘이 세지만 그런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이제 파트너들과 상생해야 돼요. 맞아요. 상생해야 돼요. 저희는 근데 더 미션을 사명감을 갖는 게
카드사처럼 힘이 있지도 않은 중소 업체들이 대부분이고 그쵸. 실제 개발적인 능력과 리소스가 많이 부족해요. 그걸 저희가 중간에서 정말 잘 정제해서 고객들한테 대안을 선택하게 해주면서 협동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랑 같이 저희가 개통 과정의 어려움, 사후 관리 어려움도 저희가 서비스를 만들어서 같이 풀어보려고 하거든요. 아, 굉장히 좋은 생각. 이게 그래야만 알뜰폰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도 좋아지면서 이 시장이 커지는 길이지 그냥 한 군데 업체랑만 그냥 뭐 손잡고 여기가 제일 싸 여기만 그냥 공급해가지고 저희는 그런 생각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저희가 어떤 걸 하고 싶냐면 저희랑 제휴를 맺은 곳들은 이 제휴 가격에 그들이 제공하는 가격에서 저희가 마일리지를 더 주고 싶어요. 그래서 고객은 내가 이 가격은 마이월드 가도 똑같이 16,500원인데 모요에서 개통하면 뭔가 더 주네? 그러면 얘네도 좋고 저희도 좋은 거죠. 그렇죠. 여기는 어차피 저희한테 주려고 하는 수수료를 그 중에 일부를 저희는 마일리지로 고객에게 돌려주는 거고.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드려요. 그러면 마이월드도 판매가 늘어나고 저희는 플랫폼으로서 더 신뢰를 갖게 될 거고 고객은 당연히 땡큐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제휴를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파트너사를 만나면서 하는 말이 우리랑 당장에 건바이건 계약에 집중하지 말자. 아, 맞아요. 이 시장을 그렇게 같이 키워나가시고 앞으로 할 게 많을 거다. 근데 우리는 플랫폼이고 결국 고객들이 여기를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혜택을 받아가면 더 좋은 거고 사실 이분들 입장에서도 이미 광고비 쓰고 있고 대리점에 돈 주고 있는데 저희한테 더 저렴하게 주면서 또 그걸 저희가 고객한테 돌려주면 여기에 이제 별도의 표시를 해줘가지고 마일리지 더 받을 수 있게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서로 좋은 거니까.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대표님이랑 통화했을 때 딱 얘기했던 게 바로 뭐냐면은 제가 추천할 수 있는 요금제를 하게끔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구독자들이 구독 인증을 하면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으면 나는 광고비 1,000원 받고도 유료 광고를 찍어서 하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기 들어와갖고 지금 돈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우리가 시장 방향이나 지금 이런 거 얘기해서 저는 만약에 뭐 돈 얘기를 했으면 그냥 광고비 그냥 200 주세요 하고서 그냥 막 진행하고 끝냈을 거예요. 근데 저한테 애초에 지금 이 얘기 자체가 돈은 저한테 지금 1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이 시장이 너무 문제가 크고 이걸 바꾸려면 그냥 자동차와 알뜰폰으로 심지어 이건 금지화되어 있지도 않아요. 불법도 아니고 그쵸. 너무나도 명확하고 깔끔한. 근데 그건 가능하나요? 만약 이 플랫폼을 들어와갖고 구독자 인증에서 구매를 했는데 왜 요금제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걸 이제 어떻게 푸냐의 문제일 건데요. 고객에게 별도의 요금제를 제공해 줄 수도 있지만 그건 너무 개발이 많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마일리지라는 거를 만들면 그 고객에게는 그냥 그 아저씨스타의 구독자나 인증만 하면 저희가 마일리지 그냥 더 주는 거죠. 그냥 뭐 저기 네임처럼 이렇게 맞아요. 그렇게 하면 깔끔한 거죠. 고객도 아저씨스타 인증해왔고 더 포인트를 받고 이 포인트를 나중에 결제할 때 쓸 수 있게 해주고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저희가 저도 통화하면서 느꼈던 게 많은 유튜버분들이 사실 선생님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냥 뭐 광고 주시면 좋죠. 근데 광고비 얼마고 뭐 이런 정도의 얘기였고 써보니까 좋네요. 딱 이 정도였는데 뭐 이렇게 우리랑 같은 이 사업을 시작하고 이 시장을 바꿔가려고 했던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을 만나서 저도 너무 통화가 즐거웠고 저는 애초부터 그런 돈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여기가 진짜 그 플랫폼으로에서 그냥 이 역할에서 그냥 끝날 거냐 그러면 잘 돼봤자 이상의 노력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가 먹고 살고의 문제 중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제가 카드 설계사 할 때 항상 뭘 했냐면 사람들 고정비랑 자동이체를 연결을 하거든요. 근데 1번으로 얘기 나오는 게 핸드폰 값이에요. 핸드폰 자동이체, 통신비 얼마, 한 달에 통신비. 이게 지금 의식주에 거의 포함이 될 정도로 통신이 이만큼 밀접한 거예요. 맞죠. 안 쓸 수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누가 비싸게 쓰고 싶겠어요. 맞아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접근성이랑 신뢰도 문제잖아요. 그 두 개 딱이잖아요. 저는 진짜 어떤 미친놈이 그런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알뜰폰을 쓰면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된다 이런 소리를 어떤 놈들이 막 하고 다니나 봐요. 대출권에서 분류가 돼갖고 알뜰폰을 쓰는 사람들은 뭐 신용도에 문제가 있고 막 이런 얘기를 누가 했나 봐요.
제 거에서 누가 댓글을 다는 거예요. 알뜰폰 쓰면 무슨 그게 개소리냐. 신용 점수나 이런 거는 신용 그 협회, 뭐 여신금융협회나 이런 데서 우리 신용 점수를 줘갖고 대출이 일어나고 네가 갖고 있는 담보에 대해서 그거 하고 네 직장 보고 이렇게 해서 신용 대출이 일어나든지 뭐 보는 거지. 그 저기 뭐야 핸드폰 인증할 때 알뜰폰에 KT, LG, SK 들어가는 거 이거 하나 때문에 불편해서 그런 거라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금융권에서 알뜰폰을 쓴다고 이 사람한테 대출을 덜 해주고 대출에 열애를 시킨다? 이건 진짜 어불성설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더 양지화시킬 수 있을까? 저희랑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생각해보시는 건 그런 거일 것 같아요. 결국은 오프라인 매장도 나중에는 해볼 수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고객들이 지금 저희가 매일 인터뷰를 하면 일단 모유를 알고 오면 되게 만족해요. 진짜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맞는 거 찾을 수 있고 좋아한다. 근데 저희는 이제 이거를 본격적으로 홍보를 시키려고 하거든요. 어떻게 이거를 이제 바이럴 효과를 이용해서 만들어 가려고 하거든요. 자, 근데 제가 적극 공감하거든요. 네. 근데 일반적인 광고로 해갖고 유료 광고로 해서 그냥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일회성 한번 보고 그냥 이런 게 있네 들어가 보고 근데 난 잘 모르겠다. 맞아요. 그럴 수 있죠. 땡이에요. 거기서 그냥 끝이에요. 그냥 잠깐 관심 갖고 마는 정도. 근데 네. 실질적으로 개통이 이루어지고 뭔가 하고 아까 전에 만들었던 계산기 같은 경우에도 특히 계산기 같은 거를 아이폰 13 나오기 전에 저랑 같이 얘기를 해갖고 어느 정도 만들어야 된다고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차라리 그거 갖다가 유튜브 라이브를 해서 아이폰 13 네가 쓰는 요금제 뭐야 얼마 넣어 아이폰 13 출고가 얼마 넣어 이렇게 저는 그냥 컨텐츠를 하자 이거야. 자 일회성 컨텐츠로 끝나면 이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제가 그래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전 알뜰폰이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다뤄주고 싶다고. 지속적으로 그냥 차라리 다뤄주고 싶다고. 얘 자체로 제가 그냥 컨텐츠로 그냥 하고 싶다고. 근데 이 안에 들어가는 거를 좀 더 이제 순위별로 구체화하고 그리고 들어갔을 때 얘랑 비슷한 요금제 중에 어떤 것들이 있다. 그러면 모유가 생각하는 순위는 높고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이상하게 상품은 떨어지는데 순위가 높은 애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사은품이 있거나 뭐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명분이 없어요. 희한해요. 얘네가 뭐 어디서 홍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얘네가 희한하게 잘 팔리는데 동종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약간 예를 들어서 속도 제한 스피드가 다른 거는 3메가인데 얘는 1메가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얘가 잘 팔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충분히 제가 방송에서 언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만약에 똑같이 올린 상품이더라도 얘네가 떨어지는 부분. 그리고 저는 아까 처음에 초장기에 말씀드렸지만 가장 요즘에 그 중요하게 생각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싸게 쓰는 거에서 이제 만족하지 않아요. 알뜰폰도 결합돼요. 이게 화두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LG 플러스 시작했잖아요. LG 플러스 시작하고 KT 같은 경우에는 안 하죠. 스카이라이프만 그냥 스카이라이프로 근데 스카이라이프 알뜰폰을 써서만 되는 거고. 그쵸? SK는 안 하고. 근데 커질 것 같아요. 그쵸? 느낌이 점점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거고. 그쵸. 근데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역할이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LG 플러스 결합 가능한 딱 써놓더라도. 써놓더라도.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그거를 여기 요금제 찾기에 들어가면 인터넷 결합으로 필터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를 이제 좀 더 변화시키려고 제가 더 잘 알 수 있게 필터링은 필터링인 거고 요금제마다 이 제품만큼은 그래도 인터넷 결합이 가능하다. 그러면 제 생각은 그래요. 헬로모바일이고 헬로모바일이고 그냥 헬로만 지들끼리만 결합하게 해놨으니까 헬로모바일이고 엠모바일이고 세븐모바일이고 그런 시도를 안 할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알뜰폰의 적용은 더 커지는 거예요. 저는 되게 우습게 생각했는데 웃은 게 아니더라고요. 차라리 전 그 생각이거든요. 동반 성장하고 싶다. 동반 성장하고 싶다. 왜냐면은 전화 통화로 얘기를 나눠봤을 때, 이 사람은 나 생각하는 게 너무 비슷하고. 그래서 저는 이번 아이폰 13 그거 할 때 스타브라스의 정리를 모유 사이트를 통해서 하고 싶어요. 그럼 한번 개발자분들의 저희가 나가실 게 아니라 그쵸. 개발자분들의 어떤 리소스가 한정적이고 디자인 지금 필요한 게 있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얘기 한번 해보시고 왜냐면 근데 이거는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좋은 게 뭐냐면 그거 아예 그거는 그 컨텐츠는 제가 지금까지 반박이라는 걸 안 당해봤어요.
왜냐면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 사례를 다 종합해갖고 둔 거니까. 뭐를 넣으신 거예요? 통신사무소에서 6개월 있다 빠져나왔을 때, 선택일정 1년만 했을 때, 네네. 네. 아, 1년만 수를 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알뜰폰이랑 자급제를 샀을 때, 네. 그렇게 해갖고 1위부터 순위를 쫙 해놨어요. 그러면 항상 알뜰폰이랑 자급제는 5위 안에는 항상 들어가요. 5위 안에는 들어가요. 제일 좋은 건 이제 응시지원금 많이 받고 뭐 아니 그 성지지원금 많이 받은 다음에 네. 6개월 있다 파한 다음에 알뜰폰을 다시 쓰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선생님이 상담해 주실 때도 그거 그렇죠. 하라고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무조건 그거죠. 예. 그리고 아니면은 1년 약정이 가능하면 1년 있다고. 그리고 이번에 A50에 대한 내용 올린 것도 네. 6개월 있다 파라 이거예요. 맞아요. 6개월 있다 파고 알뜰폰 쓰라 이거예요. 대신에 그 알뜰폰 여기서 고르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그리고 여기서 특징이 있을 때 영원 요금제 이런 것도 있나요? 네, 있어요. 영원들이 이미 시간에 따라 영원인 것들이 많이 있고 여기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면 영원 용제는 아예 카테고리가 있어서 네. 영원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아니 그 사이트는 잘 해놨더라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되게 혜택을 주는 요금제들 있잖아요. 네. 아 이거 잘 돼 있네. 혜택을 주는 요금제들 중에 1년이든 6개월이든 쓰고 나서 그 요금제가 올라가잖아요. 네. 요금제가 올라가잖아요. 그것도 기간이나 금액에 따라서 이게 순위가 매겨졌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기간이 네. 긴 거는 조금 더 점수를 잘 주고. 그쵸. 짧은 기간은 네. 그것도 번거로워 하시더라고요. 네, 번거롭긴 한데 그 와중에도 만약에 그 와중에도 분리를 할 수가 있다면, 아니면은 혹시 제가 요금제 정리 같은 거 요청하면은 제가 그 일하면서 이걸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 유튜버죠. 어떻게 하냐면 진짜 일 끝나고 와갖고 제가 오전에 이런 거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저녁에 가서 30분 내에 대본 다 쓰고 30분 내에 찍은 다음에 2시간 편집하고 딱 끝내는 거예요 그냥. 네, 저는 유튜브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 장사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은 손님들이랑 얘기하다 보면은 이거는 구독자들한테 알려줬을 때 저는 이제 이게 손님들한테 한다는 그런 거보다, 근데 만약에 미리 이런 거를 있어서 자료 정리를 해주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저한테는 더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모여에서 이런 특가 요금제가 이번에 나올 것 같습니다. 사장님께서 좀 먼저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은 그 요금제 정보를 저한테 딱 보내주면은 제가 그렇게 해갖고 바로 올려주고, 그리고 이런 거 하나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저번 달에 뭐 7,700원짜리 요금제 막 되게 핫했잖아요. 네. 끝났잖아요 이게. 그럼 어떻게 여기서 접선을 해갖고 어떤 한 통신사에 얘기를 해서 모요에서 일주일간 살려주겠다고. 이런 거 가능할까요 혹시? 물어보면? 향후에 제휴를 맺고 저희가 제휴가 힘만 세지면 그런 건 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힘을 쓸 수 있게 제가 노력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